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중출장 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중출장 소장 허윤광입니다. 항상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시정 발전을 위한 헌신 노력하시는 유정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손하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중출장소 소속 강보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광석 건설도시과장이 5급 승진 리더 과정 중이어서 대신해서 강현식 도로개발팀장이 참석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강현식 도로개발팀장입니다. 임승무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안중출장소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서 건설도시과 소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서부지역 사통 발달을 위한 도로 확충입니다. 올해 서부지역 도로 개설 및 확포장 41개 사업에 대하여 238억 6,3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공사 추진 9건, 보상 추진 15건, 설계 용역 추진 17건입니다. 도로건설 사업비는 용역비, 공사비, 보상비 등 3단계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기적으로 사업별 진행 사항을 점검하여 2월 사업비와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부 지역의 균형 발전과 개발 수요를 고려해서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50조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 중심의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살기 좋은 서부 신도시 교통망 개선을 위하여 노후된 가로 환경 개선 사업 및 도로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16억 원을 투입하여 관내 주요 도로 재포장 및 보도 설치, 도로 시설물 정비 및 도로변 제초 작업으로 쾌적한 통행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하여 서부 지역의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가로 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낙후 도로 시설물과 포트홀을 정비하고 주민의 야간 통행권 확보와 범죄 예방을 위하여 가로등 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겨울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설해 대책 계획 수립 및 신속한 제설 작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안전하고 깨끗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서부 지역에서는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5개소, 소하천 10개소 등 총 17개의 하천이 있으며 수보는 54개소가 있습니다. 장마철 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수관로 정비, 빗물바지 정비 및 준설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더불어 하천 수문 점검 및 하상 정비, 하천 내 불법 시설물 정비와 개인 하수 처리시설 청소 안내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물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53조 깨끗한 광고물 거리 만들기입니다. 안중읍 현화택지지구 주요 도로변 등 관내 가로변 지주형 시설물 441교수에 광고물 부착 방지물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포승공단 배후단지 상권을 활성화하고 밝은 거리 분위기 조성을 위한 포승읍 도공이 밝은 거리 만들기 2차 간판 개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더불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 및 간판 정비를 통해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경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4조 건강하고 쾌적한 녹지 공간 유지 관리입니다.
쾌적한 녹지 공간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목의 생육환경 정비와 식생 유지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충북택지 주요 거리에 띠녹지 및 정원을 조성하였고 주요 도로변 가로 하단에 계절별 초화 식재, 가로수 전지 공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녹지 공간 유지 관리를 위해 제초 및 관목 전정, 수목 병해충 방제, 초하류 식재 등을 실시해서 쾌적한 녹지 공간 조성의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55쪽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 건축 행정 구현입니다.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하여 관련법 협의 등 기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공사 현장 안전 점검, 수임 점검 등을 강화하여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건축물 행정 지도를 통해 원상복구 66건 완료하였고 이행 강저금 48건을 부과하였으며 해빙기 및 우기 대비 급경사지 등 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이 만족하는 신속한 민원 처리와 불법 건축 행위 및 공동주택을 지속 관리하고 현장성을 강화하여 건전한 건축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개발과 보전이 균형적인 개발 행정 추진입니다.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 보전의 조화를 고려한 개발 행위 허가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개발 행위 허가 및 협의 건수는 245건이며 해빙기 및 우기 대비 대규모 개발 행위 허가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개발 행위 허가 시 계획의 적정성, 기반 시설 확보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개발 행위가 재상지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계획적인 지역 개발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를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이승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그 서부 지역 뭐 5개 읍면이 면적을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절반 가까이 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업에 어려움도 있고 또 예산상에 좀 힘든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그 총 사업비가 1,490억인데 향후에 이 사업비 따지면 향후에도 한 710억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업인데 여기 안에는 장기 미집행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보면 장기 미집행이 건수는 한 건인데 사업비가 한 280억 돼요. 이게 어느 장기 미집행인가요? 아니면 그 장기 미집행은 지금 현재 20년 이상 돼서 시효될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효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하는 토지 보상하고 도로 개설하는 사업 전체 사업비 예상이에요? 전체 사업비입니다. 예. 280억이 네. 어떤 한 건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는 지금 토지 보상하는 32건하고 도로 개설하는 10건 포함돼서 총 42건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2건. 네. 근데 여기 지금 보면 현안 사항이 뭐 다른 곳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이 소요 사업비 확보가 지난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해야 될 사업들은 많고 실제 예산은 확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서부 지역 연평균 도로
예산이 한 135억 도로 개설 예산이 한 135억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게 9년이 소요되는데 그럴 이렇게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할 소지가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소장님이나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뭐 좀 협의나 어떤 좀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 경제적으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긴급한 사항들은 우선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이제 예산부서하고도 협의해가지고 뭐 어렵지만 일단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은 조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뭐 그 업무 보고에 보면 그 우선순위나 실제 이용 현황 또 재정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서 단계별로 사업을 재검토 추진하겠다라고 한 기본 방향은 좀 맞다고 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재정을 쭉 보면 27년도까지가 가장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이게 계획대로 보면 28년도부터는 조금씩은 개선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선 시급한 것들이야 이제 집행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좀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좀 순위에서 선정을 해서 그 부분은 28년도, 29년도, 뭐 30년도에 집중적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좀 중장기 계획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알겠습니다. 무슨 예산을 뭐 강제로 가져온다고 해서 뭐 어디서 돈이 더 많이 들어온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그런 좀 종합적인 그 재정 계획을 우리도 좀 자체적으로 안중 출장소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신청사라든가 각종의 그 공공 청사나 뭐 박물관, 뭐 도서관부터 시작해서 져야 될 공공 건축물들이 엄청 많고 그런 상황에서 1조가 넘는 돈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걸 지금 뭐 몇백억씩 더 비용을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시기별로 좀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국도비라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제가 봤을 때 국비는 더 용원한 것 같고 약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지금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목표는 잘 정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뭐 쾌적한 시민 중심의 도로 환경인데 사람 중심의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목표는 잘 설정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평택시 전체도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도로를 계획할 때 그 뭐 넓은 보도를 확보하기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 사람이 안전하게 걷거나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 폭은 좀 확보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걷고 싶은 길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조성된 대부분의 길들이나 또 몇 년 전에 조성된 길도 보면 8m를 딱 만들다 보니까 갓길이 거의 없어. 그러면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낮에는 그나마 시야가 확보가 된다고 치더라도 이 밤에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 되고 낮에도 굽은 길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뭐 중앙선이 없는 그냥 흔히 말하는 우리 그런 도로들은 뭐 그 중앙선이 없는 도로기 때문에 차들이 뭐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보행 환경에서. 그러나 2차선을 중앙선 거놓고 이랬을 때는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어요. 책임 소재도 그렇고 사고가 났을 때도. 그 부분은 좀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요. 네, 알겠습니다. 이 서부 지역이 아무래도 이제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기존의 농어촌 도로에서 발전을 해서 뭐 지방도나 국도나 이렇게 개편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인도 같은 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도로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인도들이 이렇게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한 깨끗한 물 환경 조성에서 보면 상습 침수구역 중점관리 대책 관리 및 대책 수립이 있는데 이 상습 침수구역이 어딘지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새롭게 이번에 과장님 오셨는데 뭐 축하드리고 지금 포승의 그 도곡리 밝은 거리 만들기 간판 개선 사업은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1단계, 2단계는 그 올해 마무리됐고요. 3단계에서 사실은 그 초등학교부터 이제 그 북쪽으로 이제 그 내년 3단계 그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그 1단계, 2단계 그 대로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도 요청이 들어와서 거의 같이 이제 다 검토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예산 반영 요청을 했는데 예산을 그 줄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그거는 좀 내년에 사업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3차 단계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도곡초등학교 그 부분을 그 예산 반영에 따라서 이제 먼저 추진을 하고 그 위에 또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 반대편 구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추경이 확보를 안 되면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 왜냐면 이 도곡리가 이제 국가 산단 이게 하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제가 그 지역구 바뀌면서도 한번 가봤을 때 그 간판이고 뭐고 이게 너무 진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개선을 해서 많이 좀 처음에 이게 저항도 전에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저항도 많았는데 지금은 해보니까 오히려 1차 하겠다고 때는 하는 그런 분들이 말씀이 많아요. 많이 이게 있었다 벌써 이제 들었는데요. 예, 지금은 시작한 게 예. 지금 과장님이 세 번째 과장님이세요. 예? 첫 번째 과장님부터 제가 쭉 말씀을 했고 또 현장도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그래서 좀 그런 걸 가지고 좀 정리가 돼야 중앙선에 주차 불법 주차하는 건 내가 이 동네에서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주차장에 여러 가지 다 열악한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이 도시가 정리가 되고 또 새롭게 어떤 본인 분들도 좀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문화들도 좀 조성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더 좀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 소장님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비교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물론 이 비교가 하는 게 이제 단점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또 현실적으로 이제 보면 이 녹지나 이런 또는 거리에 어떤 이렇게 가로 화단이라든가 이런 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해요. 예를 들어 일본 국도하고 한팔 국도를 비교해 보면 뭐 비교하기가 어려울 정도죠. 물론 38 국도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읍면은 수원국도 사무소가 하는 거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수원국도 사무소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새롭게 지금 38 국도도 그 신대동부터 고덕 태평 아파트를 거쳐서 오성 IC까지 도로 확장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우리도 의견을 내고 본청에다가도 얘기를 해서 협의 과정에서 그런 녹지 공간들이 좀 마련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걷고 싶은 길이 생겨야 되잖아요. 제가 한번 태평 아파트 쪽에서 한번 그 안중 쪽으로 한번 걸어간 적이 있는데 거의 목숨을 걸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초 작업도 잘 안 돼 있어서 그건 뭐 보도가 보이지도 않고 뭐 이런 상황이라 그래서 여튼 그건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일정한 한계는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필요하면 뭐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님들한테도 좀 협조나 좀 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설치 현황 58페이지 자료 보면 이 뭐 다른 지역 빼더라도 이 서부에서도 안중읍이 가로등 설치가 상대적으로 다른 읍에 비해서 적어요. 예, 현황 자체가. 그러니까 실질도 이제 제가 가보면 어두운 편이 많아 안중읍인데 그리고 어쨌든 안중읍이 서부 전체에서는 중심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치라든가 또는 뭐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소장님을 비롯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단계별로 좀 적극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요.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어쨌든 저희들이 반영해 나갈 거고요. 최근에 이제 그 우리 저 시민들하고 간담회 할 때도 그런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향후에 저희들이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도심이 밝아지도록 그렇게 좀 예산도 세우고 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게 뭐 그냥 실링으로 내려오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현황을 가지고 이 개선할 수 해야 될 곳들이 있으면 그런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 자료를 가지고 좀 협의를 해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들은 좀 확보해 나가야 된다 이런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기타 뭐 세세한 사항이나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네, 김승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겸 의원입니다. 이제 도시 하면 뭐 의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녹지가 아니겠습니까? 소장님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녹지가 잘 되어 있지 않은 도시는 삭막하고 이러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안중 5개 읍면에 지금 도로 학부장 뭐 전에 말씀하신 1,500억 이상 이렇게 한 37km가 확포장 될 거로 이렇게 지금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유승용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보도에 자전거 도로는 연결이 꼭 돼야 되겠다. 이거는 그 계획 안에 꼭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중이 문제인데 지금 대체 주 수중이 왕벚나무들이에요. 거의 이 부분이 아마 이제 안중 쪽에는 그 왕벚나무가 많이 심어 한 있습니다. 27종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은행나무가 들어가나요? 은행나무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과거에는 은행나무들이 네.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최근에는 은행나무는 조금 이제 뭐 가로수길 같은데 해서 특별하게 이제 경관용으로 한다 그러면 몰라도 특별하게 가로수로 조성되는 예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그건 완전히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뭐 관상용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은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보도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알겠습니다. 합니다. 아무튼 안중은 앞으로 평택에서 좀 많이 커갈 도시이고 시민들께서 기대가 크니까 도로 확장 또 여러 가지 철도도 좀 개통이 될 예정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좀 그림을 잘 그려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네,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해도 되나? 네, 이관우 의원입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간단히 몇 개. 이게 부단 뭐 우리 안중 출장소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우리 평택 전체에 좀 해당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좀 몇 가지 질의. 우리 과속 방지턱에 대해서 한번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속 방지턱의 기준이 어떻게 되죠? 과속 방지턱은 지금 시설 기준에서 10cm 이하로 돼 있고요. 폭은 3.6m로 돼 있습니다. 근데 기준이 있어도 좀 높이가 다 다르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실은 일단은 이제 개별로 하나씩 설치하다 보니까 뭐 이게 솔직히 감독이 잘 됐어야 되는데 그런 감독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근데 그런 민원 발생이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수시로 확인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중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송출도 그렇고 평택도 그런데 뭐 도로 여건에 따라서 높이는 약간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준이 내 10cm 높이 이상으로 됐을 때 그때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폭도 실은 아까 3.6m라고 했잖아요. 네.
어디 보면 그 폭도 3.6m가 아니라 또 좁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고를 좀 유발하는 그런 방지턱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거는 소장님이나 우리 건설부장님에서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한번 전체 조사를 좀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우리 예고 표지판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 몇 메다 정도의 그 예고 표지판이 방지턱에 있는 데는 예고 표지판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다 돼 있나요, 우리 평택시는? 안 돼 있는 것도 지금 있는 걸로 지금 네, 그게 이게 방지턱 자체가 의원님 그런 것 같아요. 그 개인들이 시설하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이제 허가를 득하고 하면 괜찮은데 본인들이 이제 설치하는 부분들이 이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높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개별적으로 설치하시는 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민원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사실 이제 기준을 정해서 하는 거는 건설도시과에서 이제 업체를 지정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규정대로 앞에 그 간판도 이제 세우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안 지켜지는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 통제해서 그런 것들이 불법으로 다 설치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안출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평택 전역에 대해서 우리 안출이 좀 선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이 했다는 것도 더 문제예요. 그건 분명히 단속을 해서 철거를 해야죠. 교통안전 시설인데 근데 공공시설이잖아요. 공공시설인데 아까 그 예고 표지판 같은 경우도 우리가 분명히 좀 설치가 잘 돼 있나 파악도 하고 그다음에 야간에 같은 경우 발광이 잘 될 수 있는 곳으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나도 정확히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도로장비보유원에서 곧 또 우리 제설차가 많이 필요할 텐데 우리 제설 차량이 실은 저희 지역에도 요구하는 사항들이 농촌 지역이나 또 구도심 같은 경우는 골목이 상당히 도로가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큰 살포기보다 1톤 차량 살포기를 좀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좀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제설 장비 뭐 이제 용역 계약을 추진하고 그럴 때 저희들이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법 광고물 늘 항상 뜨거운 감자인데 예. 우리 평택시가 유일하게 그래도 불법 현수막이 좀 없는 도시로 선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현수막으로 해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부분들이 많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일단 정치인들 뭐 정당 현수막이라든지 정치인들이 거는 현수막에 대한 시민들이 많이 피로감도 느끼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건 뭐 정답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불법 현수막 같은 경우 과태료는 전년대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징수했나요? 그 현수막 광고물 저기 5개 광고물 말고 현수막 현수막 그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제곱미터 미만이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3제곱미터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4만 원 정도. 그 4제곱미터 이제 전후로 봤을 때는 한 25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징수율이 과태료 징수율이 얼마나 됐죠? 징수율은 거의 그 100%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액 금액이요? 건수하고 지금 그 현황을 보니까요. 2024년도에는 6건 부과해가지고 한 2,800만 원 정도 이렇게 또 광고물이 현수막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현수막 예, 그렇습니다. 전체 다 한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현수막만 따로 한 거 분리는 안 된 것 같고. 예. 상당히 좀 정말 6개인데 6개만 부과를 했다면 정말 훌륭한 우리 6개가 아니라 이제 그 건수에 따라서 이제 어디 기업의 업체가 그렇죠. 그런 개념이죠. 근데 6개가 아니라. 요즘 그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분들이 요령이 생겨서 네. 금요일날 저녁에 설치해서 월요일날 자진 철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또 우리 나들이는 또 토요일 일요일도 많이 가시는데 그런 부분들에도 피로감도 또 많이 느끼니까 조금 어렵고 인력을 좀 배분하고 현수막 철거하는 분들이 좀 고통도 있겠지만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편법을 파악을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방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좀 단속을 하면 더 깨끗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저희들이 읍면하고도 이제 협의해서 충분하게 주말에도 단속될 수 있도록 그 단속 인력들이 있으니까 해서 충분히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녹지과 임승무 과장님은 승진하신 거죠 이번에? 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승진을.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그 공직 기간 중에 열심히 하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전 시간에 그 송탄 출장소 소장님한테도 제가 몇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같은 내용이고요. 겨울철 그 낙상 사고에 대한 인도 제설 장비 이거 좀 그 소장님께서 각 읍면동 그 제설 장비 한 대씩 그 구입해서 안전총괄과에서 구입해서 지급하라는 내용을 제가 전달을 했는데 그것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서부 지역에 아까 유승영 의원님이 이제 지역구 의원이시지만은 이제 서부 지역에 그 도로 공사 현장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그 한 가지만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리려고 사진을 좀 제가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좀 보여드리고 좀 올려주실래요?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임승무 과장 아니 우리 건설도시과니까 과장님은 안 계시는구나. 팀장님 아시겠어요? 현장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여기 이제 공사 안내 표지판을 보게 되면은 안중 공설묘지 진입로 확장 공사 이렇게 되어 있고 좀 위로 좀 올려주실래요? 발주자는 평택시 안중 출장소, 시공자는 오리온 건설 주식회사. 오리온 건설 주식회사가 어디? 평택 회사인가요? 평택 관내 회사인가요? 관내 회사는 아닙니다. 외부 외부 업체입니다. 그 이분들 저기 현장 대리인 김유진이라고 이렇게 연락처가 있는데 이분 아시는 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저거 올린 이유를 아시나요? 팀장님. 조금 더 올려주세요. 공사 기간 지금 확인 때문에 올리신 것 조금만 더, 같습니다. 예. 예. 공사 기간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24년 10월 12일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4년 10월 10일까지 공사 기간이 적혀 있는데 지금이 며칠입니까? 지금 16일입니다. 지났죠? 기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게 몇 프로 진척 사항이에요? 이 공사가? 지금 공정률이 지금 40%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공기를 못 마친 사유가 어느 사유죠? 지금 저희가 지금 공사비가 부족해서 네. 예산 확보가 덜 돼서 지금 공사를 진행을 못하고 지금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준공 예정일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지금 내년 상반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 2025년 6월 본 예산에 지금 요구한 생태고의 부족 공사비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 공사비 증액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지금 부족 공사비가 저희가 아니 우리가 계약 공사 이 기간 내에 준공한다는 거로 해서 공사 계약을 했을 텐데 이게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공사비가 부족해서
전체 계약을 못 하고요. 부분 계약만 진행을 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그래서 저희가 원래 당초에 이제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추경의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공사를 진행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 본 예산에 그리고 뭐 특조금도 요청하려고 하였으나 지금 뭐 예산이 계속 뭐 내려오지 않아서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 올라왔나요? 금액은? 네, 저희가 내년도 본 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올라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 건설 시공사 오리온 건설에 연락하셔가지고 저 공사 기간 정정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현황판은 저희가 현재 맞게 조치해 놓겠습니다. 평택 시민들이나 저쪽이 아마 공설묘지 진출입로 같은데 외부에서도 많이 그 성묘객들이 오시고 그럴 텐데 이번 아마 추석 때도 많이 그 왕림을 하셨을 텐데 평택시 행정이 이런 상황 때문에 공직자분들이 욕을 많이 먹어요. 이 사실 뭐 별거 아닌데 현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지 담당 부서에서. 그리고 여기 그 자료에 보면은 41개소에 대한 권역별 사업 현황이 있어요. 안중읍이 11개소, 포승읍이 6개소, 청북읍이 10개소, 오성리 6개소, 현덕 7개소. 여기 현장도 한번 다 그 둘러보시고 혹시라도 저런 그 미숙된 공사 안내 표지가 설치되어 있나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 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 출장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의 있으십니까? 의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